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일본의 도발로 시작된 한일 무역 전쟁이 한일 양측의 강대강 기조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9월 말 또 10월 초 사이에 여러 가지 유의미한 일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본이 첫 번째 도발을 했던 일, 반도체 소재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게 7월 1일이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일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수출 허가 신청을 건 바이 건으로 받아서 최장 90일 동안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 90일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 이전에야 뭐 일괄 허가를 받아서 수입을 해왔으니까요. 7월 1일 이후로 지금까지는 단 한 건도 수출 허가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러면은 이제 7월 초에 수출 허가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9월 말, 10월 초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시점부터 아베의 고민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가를 해주면 뭐 별 문제 없이 우리가 들여와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허가를 해주지 않자니 지금 가뜩이나 우리나라에서 WTO에 제소를 하겠다고 추진을 하겠다고 한 마당이고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WTO에 갔을 때 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대외적 신뢰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일본 소재 산업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수입을 해서 쓰는 일본의 전자 산업에도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내부에 있는 기업, 아직까지는 아베 눈치 보면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데 그 일본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되면 기업의 아우성도 커질 것이고 그리고 여론도 비판적인 여론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4분기부터 그러니까 10월 이후부터 일본 기업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현지 언론들도 이미 우려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우리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것도 9월 말 10월 초에는 상당 부분 좀 해소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크게 세 가지 품목이죠.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품목인데 우선 불화수소를 먼저 보면요. 중국이라든지 세계 다른 나라에서 불화수소를 불산을 들여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 저순도라 하더라도 불산을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이제 정제를 해서 완성된 불화수소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9월 중에는 양산 테스트를 함과 동시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필요한 만큼의 생산 시설도 구축이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토레지스트는 아직은 뭐 그렇게 많이 쓰이는 소재는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미 수개월치 물량을 충분히 확보를 해놨고 일본의 이 움직임을 보면서 미리 물량 확보를 해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를 통한 국산화 작업도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건 역시도 물론 뭐 한 일거에 해소가 되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적어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대책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폴리이미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소재에 대해서도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소재라고 하기보다는 뭐 부품에 가까운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갤럭시 폴드 그러니까 접히는 유리,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건 뭐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이미 국내 대체가 가능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삼성이라든지 SK 또는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현재 처한 상황 그리고 입장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제3자를 통해서 들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중앙일보가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회 박재근 회장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이 박재근 회장 인터뷰를 꼼꼼히 살펴보면 우선은 반도체 생산 라인이 한두 번 더 돌아가는 내년 2월쯤부터는 일본 소재를 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안 써도 된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른 공급처를 찾거나 국내 개발이 어느 정도 양산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일본 업체는 일본 정부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상실하게 될 거고 그리고 최대 수요처 바로 이제 한국이라는 이 최대 수요처를 잃게 될 거고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소외될 거고 신뢰가 있어야 거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 나라 저 기업은 믿겠는데 저 나라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잃은 신뢰를 시장에서 회복하는 데는 상당 기간이 필요하죠. 그 사이에 이 관련 업체들은 경영난으로 파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아베발 파산, 아베 파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모든 사태의 바닥권에 있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 바로 그거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강제징용 피해자한테 일본의 가해 기업들이 각 1억씩 배상을 해라, 이런 판결이었는데, 일본 기업에서 배상을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피해자들이 이 해당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대상으로 해서 강제 처분을 집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절차를 밟고 있는데, 법원이 일본 외무성을 통해서 이 해당 기업에게 압류명령 결정문을 송달을 했는데, 일본 외무성이 이걸 해당 기업에 전달을 하지 않고 반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해당 기업에는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거 집행을 못 하느냐? 그건 아니고, 이 문서를 송달한 뒤에 60일 동안 이 해당 기업이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신문 절차를 생략하고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대상 기업은 1차적으로 일본제철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제철은 포스코하고 함께 국내 합작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합작회사의 압류 명령이 전달이 돼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9월 중에 가시화될 거다. 자, 다음으로는 일본 내부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는 큰 이벤트가 9월 말 10월 초에 두 가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미일 무역협상입니다. 이 미일 무역협상은 일본에게 굉장히 불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7월에 있는 참의원 선거 전에 협상을 개시하거나 결론을 내는 것을 미뤄달라. 그래서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7월 말부터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미국에서는 미국의 쇠고기 수출을 할 때 관세를 인하해달라거나 아니면 일본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달라거나 이런 압박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아베 총리나 일본 입장에서는 결코 유리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9월쯤에 큰 틀에서 합의가 나올 거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9월 하순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최종 합의가 나고 발표가 될 수도 있다. 바로 이게 9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일정입니다. 자, 두 번째 일본 내부의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는 두 번째 이벤트는 소비세 인상입니다. 이 소비세 인상도 한참 전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 과정에서도 굉장히 선거 쟁점화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은 소비세를 인상하자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야당들은 전부 다 소비세 인상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8%인 세율을 10%로 인상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소비세가 인상이 되면 가뜩이나 일본이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데 또 내수를 기반으로 해서 일본 경제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수가 감소가 될 거고 가계 지출이 줄어들 거다. 그렇게 되면 일본 경제에 타격이 커질 거다. 이런 우려들이 일본에서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쟁점화 됐다시피 NHK에서 참의원 선거 직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26%, 반대 37%로 반대 여론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9말 10초에 일본을 둘러싼, 그리고 한일 무역 갈등을 둘러싼 일본의 여러 악재들이 겹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베 총리가 또 한 번 이 위기를 탈출하려고 물리적으로 도발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한국을 상대로 또는 북한을 상대로 도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시작이 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러면 9말 10초면 한참 이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내년 11월 대선 가도를 위해서 이 실무 협상과 이어지는 3차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하는 본인 스스로의 미션을 쥐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북미 정상회담이 한참 진행 중인 와중에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또는 북한을 상대로 물리적으로 도발을 한다. 그러기엔 부담이 너무 크죠.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난 2006년에 첫 일기 집권할 당시에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비전을 밝혔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우리의 아이들이 일본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름다운 나라 일본을 만들어 가겠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나라는 2기 집권으로 이어지면서 강한 일본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죠. 어찌됐든 아베 총리가 꿈을 꿨던 세계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는 나라,
그런 나라가 과연 돼가고 있는지 아베 총리 스스로 좀 한 번쯤은 되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마치면 유튜브가 아니죠. 이 글로벌 또라이가 개과천선 하겠습니까?